저의 원래 직업은 이렇게 자유로운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까? 물론 총각이어서 자유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총각이더라도 이렇게 막 갑자기 부산 가서 살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직업은요. 아이고 뭐 타짜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타짜 아니고 도박꾼 아니고 네 이거 게임이에요. 게임. 고스톱 게임. 게임을 하는데 게임 하면은 이제 아까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뒷단에서 컴퓨터 안에서 막 누가 막 고스톱에 5점이고 누가 7점이고 막 그 계산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게임 자주 하세요? 안 해요? 게임이 언제 해요? 어떤 사람은 낮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해요. 그럼 이건 1년 360일 계속 돌아가야 돼. 근데 만약에 서버에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복구를 해야 돼요. 예전에 카카오 난리 났었죠. 아마 저는 그 담당자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아마 돌아버렸을 거야. 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좀 이제 작은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3시고 4시고 막 문자 울리고 막 서버 죽었다 빨리 살려라 막 하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거를 한 7년 8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꿈꾸던 막 멋진 직업을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게 여러분들 직업 선택 언제 하세요? 고3 때 수능 보고 담임 선생님과 여러분이 정하세요? 저도 담임 선생님이 정해주셨어요. 자, 경기도 건축과, 서울 컴퓨터과 어디 갈래? 저 서울 갈래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정해진 직업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나중에 신입사원이었다가 막 열심히 일해서 막 갑자기 1부에서 3부 지나면 갑자기 팀장 돼가지고 막 멋진 여직원이랑 막 데이트도 하고 어머 팀장님 나 이러고 그런 걸 많이 꿈꿨어요.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딱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뭐 돈은 뭐 적지 않게 벌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더라고요. 제가 정한 직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막 살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고민도 해봤지만은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내가 한다. 이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와중에 열심히 돈도 버니까 상태가 저 상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예전에 유산화 완전 초창기 때요. 네, 되게 여기 지금이랑 많이 똑같나? 다르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 상태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꾸며보려고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하니까 이제 막 입안이 막 더 자주 헐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입안에 허는 걸 딱 그 누나가 듣더니 갑자기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딱 오더니 무슨 폴리 모시기 씨를 딱 주는 거야. 이거 먹어봐. 그래가지고 공짜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인가 됐더니 갑자기 아까 무슨 교보문고에 무슨 영어 책자 있죠. 뭐 그걸 막 보여주는 거야. 와, 이거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안 들려. 이게 뭔데? 그러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 탁 얘기하는 거야. 그 순간 딱 뭐야 이 지지배들 이제서야 다단계를 해가지고 아유. 제가 이제 20대 말 30대 초반 때 2번을 갔다 왔어요. 소위 그 한국의 막 이상한 다단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들어볼게 하고 이제 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안 좋은 점을 아니까 이제 보상 플랜 얘기하면 따박따박 해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려고 갔죠. 그때 나쁘지 않네가 된 거예요. 제 키가 그렇게 얇진 않아요. 얇나요?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스머프 혹시 아세요? 스머프 중에 똘똘이 스머프도 있잖아요. 똘똘이 스머프는 아니고 저는 투덜이 스머프 스타일이에요. 저거 안 해. 저거 안 돼. 저거 안 해. 싫어.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딱 듣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네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좀 공대다 보니까 01, 01 이런 숫자는 좀 나름 빠르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네. 열심히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저는 저의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왔죠. 자, 어떻게 살아요? 또 이렇게 또 사는 거야.
막 새벽 2시, 3시 막 문자 빵빵 뜨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어느 날은 너무 새벽 3시였나? 4시였나? 여지없이 뜨는 거예요. 문자가 떠가지고 사고가 빵 터졌어. 빨리 컴퓨터를 켜고 접속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심장이 너무 뛰니까 팔에 힘도 없더라고요. 가지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이걸 못 누르겠는 거야. 와, 그때 진짜 와, 내가 이 30대에 진짜 뭐라 그러죠? 요절한다고 해야 되나? 결혼도 못했고 예쁜 딸도 낳아야 되고 아무도 못했는데 막 파노라마처럼 축축축축 막 지나가는 거야. 아, 정말 그때 그 짧은 시간에 그 찰나가 그런 게 뭔지 그때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막 유산화를 막 전투적으로 했나? 그건 아니에요. 아, 저번에 들은 유산화를 하면 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유산화 본사를 그냥 누나가 계속 오라고 하니까 처음엔 싫지만 이 상황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계속 듣다 보면서 조금씩 제 생활이 뭐랄까 내가 미래를 꿈꾸는 게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난 막 장밋빛 미래를 꿈꾼 건 아니고 그냥 이 현실을 탈출을 할 수 있겠다. 딱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아까 리즈 얘기했잖아요. 저는 20대 때 보통 20대 때가 다 리즈죠. 저는 20대 때가 제일 늙었어요. 제일 늙었고 제일 안 좋았어. 그때 막 되게 막 예쁜 여자도 막 좋아하고 막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 20대 생각하면 되게 암울하고 슬퍼요. 까이는 게 일상이고 짝사랑이 일상이고 뭐 하다 보니까 되게 후회되는 게 그때 유산화를 만났더라면 그때 뭐 사업이고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내가 먹고 열심히 내 몸만 가꿨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은 막 엄청 결혼하고 막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예전에 조금 더 빨리 못 만난 거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만나서 이렇게 조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에 변화를 준 게 이 단어였던 것 같아요. 누나가 네트워크 마케팅. 보통 이거 딱 단어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다들 다단계, 피라미드.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회사마다 다양한 플랜이 있고 다양한 회사가 있어요.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기회는 있다는 거죠. 대체적인 이론은 이래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내가 소비한 거에 대해서 좋다고 구전으로 광고를 해줬더니 내가 소개한 사람에 대한 소비에 대한 포인트까지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소개한 사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소개한 것도 다 준다는 거죠. 이 이론이 이거잖아요. 이마트에서 제품을 샀는데 포인트가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아무 개를 소개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소비를 했는데 그 사람 포인트는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 아시잖아요. 이거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소개해준 사람한테 연달아서 포인트를 공유, 누적받자는 거죠. 유산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포인트를 소개 연결되게 무한 공유를 받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다단계 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느낌이 뭐냐면 일단 너무 많이 사고 막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도 많고. 그런데 이 소비가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소비라면 사재기 없이 어떤 압박 없이 매출의 압박 없이 자연스러운 소비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품이 정말로 좋다면 시중에 막 인터넷이나 막 마트에 파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유산화만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괜찮은 플랜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유산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빙 아세요? 요새는 AI가 유행이죠.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 유산화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제 앞서 제품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포 연구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권위적인 곳이고 굉장히 세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양제에 있어서 세포 하는 회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시절부터 엄청난 연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가 한국에서 수상한 상, 그 의미는 뭔가?
미국에서도 그 대부분 건강식품 회사들이 유타주에 있어요. 유타주 여러분들이 아시는 A 땡땡 뭐 다 있어요. 뉴 땡땡 다 있는데 거기서 종목별로 매년 베스트를 뽑아요. 베스트 스테이트, 뭐 영양 스테이트 베스트,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베스트, 화장품 베스트. 거기에 유산화가 5개 종목으로 베스트를 수상했어요. 특히 영양제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12년 연속 그 정도로 베스트를 먹고 있어요. 거의 미국에서 거기서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양제 있어서는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헬스케어 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노랑 동그라미 일자로 된 거, 이거는 컨슈머랩이에요. 컨슈머랩은 소비자 독립 연구단체, 어떤 특정 이익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가입해요. 1년에, 지금은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1년에 33달러, 2년에 55달러를 내고 소비자들이 가입해서 내가 먹고 싶은 회사의 제품을 다 해가지고 성분, 중금속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다 오픈해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이라고 1위를 6번 6년 연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막 수상들보다 소비자들이 인정한 상이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비교 가이드 부분에서도 최고를 받았죠. 회사 자체도 탄탄해요. 그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상장돼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상장한 이유는 회사의 신뢰성을 보여주려고 상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 회사의 밥숟가락이 몇 개고 빚이 얼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50여 명의 연구진들, 그냥 무조건 명수로 때려가지고 막 인해전술로 가는 연구진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데 너네 유산 연구진 되게 잘하지, 좀 와서 우리 좀 같이 연구 좀 해줘 라고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정도의 권위적인 기관이에요. 그리고 건강식품 회사 중에, 그리고 제약회사 중에 병원을 가진 회사 보셨어요? 건강식품 회사는 둘째치고 제약회사들 중에 병원을 가진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산호비부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신뢰하고 먹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파키아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먹고, 이성화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먹고 있고, 이렇게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닥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뭐 자기네가 어디서 1등을 했고 뭐 어디서 누가 선수가 먹고 다 비슷하다고 해요. 자, 그럼 유산화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서 제품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뭐예요? 내 안에 뭐 있다고요? 세포 있다. 세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막 생물 했는데 또 생물하니까 막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심도 있게 살짝 들어갔다 나올게요. 자, 우리 몸은 세포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이 세포 안에 보면요, 초록색 저 번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강의하다가 살짝 지나간 단어 하나 있어요. 뭐요? 미토콘드리아 살짝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요, 이거를 우리 몸, 심장, 뇌, 간 막 여러 기관들이 에너지로 쓰려면 바로 못 써요. 자, 자동차도 시커먼 원유 바로 집어넣으면 자동차 가요? 못 가죠. 자동차가 알아먹는 가솔린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여러 가지들을 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장, 뇌, 간 세포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줘요. 그게 ATP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휘발유 넣고 막 달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뭐가 나와요? 매연이 나오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 매연의 한 가지 활성산소가 나와요. 이 활성산소가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와요. 어차피 소화시키고 소화 자체가 산화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활성산소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죠. 가지고 우리 몸을 자생할 수 있어요.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복제시키고 다시 새롭게 리뉴얼을 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면은 저 미토콘드리아를 새롭게 복제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저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 앞부분에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서로 신호를 보내요. 야, 너 미토콘드리아 너 되게 똥차됐다. 새 차로 바꿔라고 보내는 신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저 활성산소가 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끼리 먹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카카오톡 먹통 되면 어떻게 됐어요?
개판됐죠. 우리 몸이 딱 그 상태인 거야. 제가 표현이 조금 좀 세죠?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돼 몸 상태가 점점 더 악순환이 돼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오염 때문에.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아니면 여러분들 어제 밤 10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뭐 드셨어요? 치킨 손? 네. 활성산소 엄청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식하고 많이 먹을수록 그걸 소화해야 되려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늘어나요. 많이 드신 분이 되게 막 몸도 좋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먹고 많이 더 소화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노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계속 증가되는 거를 어떻게 막냐?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 세포들이 아까 건강한 세포는 막 이렇게 깨끗했는데 나머지들 막 찌그러지고 뭉쳐있고 했잖아요. 일단은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막 세포막들이 막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세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동그라미 핵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DNA가 있잖아요. DNA의 중요한 부분을 끊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포가 거의 그냥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에이, 세포 한 개 상처를 입었다고 뭐 큰 문제 되겠어? 큰 문제 안 되죠. 근데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 상태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그 처음에 그 사례하셨던 분이 너 어떻게 보면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몸이 이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건강해졌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너무 건강해져서 다행인데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런 분이 그렇게 우리 몸이 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서운 단어 한 글자 암이라는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오진 않아요. 10년, 20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반응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산화되고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는 늙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우린 늙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생명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까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늘어날까요? 활성산소를 컨트롤하니까. 점점점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병에 덜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력 있고 빨간 활성산소 없이 ATP만 착착착 나가지고 에너지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유산화 인셀리전스 컴플렉스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양제는 단순히 세포에 아까 그 비타민 뭐 탄단지랑 뭐 비타민 미네랄이 세포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영양만 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영양제예요. 근데 유산화는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막 되게 똥차가 됐어. 야, 너 새 차로 바꿔야 돼 하면서 신호를 뚝 던지는 그 신호를 150명의 연구진 마이로네츠 박사님이 찾아냈어요.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 신호들인데 하나하나 다 집어낸 거야.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 복제하는 신호가 있네? 그거를 헬스팩에 넣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와 활성산소가 있는데 아까 우리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게 악순환이 되는 일은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니까 서로 소통해야 되는 신호 메시지를 다 파괴를 해버리니까 서로 먹통이 되고 뭐 재생산돼야 되고 뭔가 신호가 누군가 적이 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먹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5년 10년 악순환돼서 우리 몸이 안 좋게 되죠. 그런데 이 신호물질을 직접적인 신호물질을 넣은 건 아니에요. 그 신호물질을 자극하는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거에 특허를 받은 거예요. 지금 감히 지구상에 영양만 주는 영양제를 넘어서서 이런 신호물질을 넣는 영양제는 유산화가 유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셀리전스 컴플렉스 그 신호물질이 세포로 딱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전달받은 목적지를 찾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기능이 그거예요. 저 신호물질이 핵으로 들어가요. 저 노랑 핵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DNA랑 막 결합을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RNA 어찌고 엠토로 막 해가지고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 초록색이 뽕 하고 만들어져요. 저게 뭘까요? 내인성 항산화제.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지금 막 생물 하다가 갑자기 항산화제는 알겠는데 내인성은 또 뭐고. 우리 몸 안의 세포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자생할 수 있는 보호 항산화제예요. 저렇게 해서 저 활성산소를 제가 잡아줘요. 세포 안에서 막 활성산소가 막 여기저기 막 치고 다니면 잡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이 먹는 항산화제 있죠? 걔가 그러니까 활성산소 하나를 잡는다고 할 때 이 내인성 항산화제는 100개를 잡아요. 100배.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 강력한 파워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근데 유산화는 원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요. 직접적인 메시지를 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헬스팩을 드시면서 아 세포랑 얘기를 해야지.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또 던졌는데 자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노화됐어 가지고 막 활성산소부터 막 쏟아내는데 저 똥차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길거리 보면 여러분들 막 오래된 똥차 매연 막 뿌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저거 빨리 폐차시키지 저거. 그래서 빨리 폐차시켜라라고 국가에서 메시지를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로 복제를 해버려요. 이게 또 다른 인슐린스 컴플렉스 신호물질 두 번째. 이렇게 돼서 우리 몸이 점점점 건강해지고 좋아져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산화의 디퍼런스예요. 완전 차이점. 차이점이란 단어도 부족해요. 완전 다른 세상에 없던 비타민인 거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뭐 대충 비타민 A, B, C, D 해가지고 구성만 맞춘 저런 영양만 주는 영양제를 드시겠어요? 가격이 비슷하다면. 아니면은 직접적인 신호물질을 넣어서 여러분들을 수명을 최대한 늘려서 건강하게 최대한 들릴게 최대한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이런 능동적인 영양제를 드시겠어요? 이런 영양제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소개하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초반에는 이 설명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안 드실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면 그분은 두세 달 드신다면 몸 안에 분자 메시지들이 막 넘쳐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유산화로 뭐 엄청난 큰 돈을 버는 막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는 한 월 4, 50만 원 먹는 내 비타민을 공짜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해서 공유를 받아서. 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1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연금보험으로 월 30만 원씩 버는 거. 30년씩 납입해서 해가지고 월 30씩 받는 거, 아니면 10억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금을 받는 방법, 아니면 5억 건물을 딱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거, 아니면 유산화로 전해서 보통은 한 3, 4개월, 조금 느리신 분 6개월 정도 하시면 4, 50만 원 먹는 거 공짜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하시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화 사업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이 좋은 영양제 근데 좀 비싸. 근데 공짜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도 나만 공짜로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소개한 사람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도와주다 보면 나중엔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럼 내가 영양제 사업을 할까? 그래서 막 새로 사업할 생각을 하시죠. 엄청 힘들 거예요. 연구 개발을 하셔야죠. 제품 생산하셔야죠. 마케팅 막 뭐 전단지 만들어야 되죠. 주문 배송 택배까지 해야죠. 택배 회사도 또 차리실 거예요. 아니면 수익 분배 막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막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냥 이 좋은 거 공유만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셔서 바꾸는 거. 예전에 제 모습 보면 초반에 저 정말 유산화 힘들었어요. 안 돼가지고. 왜 힘들었을까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너 영양제 먹어야 돼. 막 이랬더니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 아마 그 얘기가 들렸던 것 같아요. 너나 먹어라 이 자식아. 일단 여러분부터 만약에 유산화 지금 처음 들으셨다면 열심히 여러분부터 챙기세요. 우리 살해하셨던 분도 열심히 챙겼더니 몸이 바뀌어요. 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궁금하고 물어보고 막 너 뭐 먹었니? 어떻게 했니? 불어라. 욕하면 안 되지. 그렇게 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와 다르게 뭐 판매 매출에 따라 뭐 수익률이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좌우에 작은 실적의 20% 그리고 포인트가 날아가지가 않아요. 다음 달 2월 되기 때문에 굳이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 4주마다 자동적으로 먹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일요일 되고 월요일 딱 됐는데 5천 포인트가 뻥뻥 쌓였어요. 제가 판 건 없어요. 그냥 그동안 이 유산화가 좋다는 걸 많이 알리고 서로 알렸기 때문에 저는 2명한테 알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특히 이건 남자들 멘트야. 그 비타민 팔아서 돈 되겠어? 뭐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주식이나 요새는 부동산 코인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자,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한 달 해독하고 다이어트 할 때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가게가 컴퓨터상 하나가 생겨나요. 그리고 2달 정도 하거나 보통 다들 부부시니까 나만 해독하면 미안하니까 남편도 같이 해독하면서 그러면 저렇게 가게가 3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좌우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가게당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요. 그게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5,000이 됐어. 그렇게 되면 얼마의 수익이 들어올까요? 자, 일단은 그거 먼저 생각이 들 거예요. 5,000원 언제 채워? 그 생각 많이 들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한 공유예요. 모든 사람, 내 하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포인트가 공유 누적돼요. 맨 밑에 있는 D가 200포인트를 소비했어.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 다 공유받아요. C가 먹은 것도 다 공유받고 B가, A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먹은 게 계속 공유가 돼. 어떤 회사는 7단계 자르고 8단계 자르요. 근데 이 회사는 무한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김씨 하나 소개했을 뿐인데 김씨랑 같이 열심히 소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쭉 늘어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최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보통 막 4명 하면 힘들잖아요. 2명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2명부터 하고 점점 이제 뭐 3번째 누군가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월 700이 들어와요. 어떻게? 유사나에는 여러 가지 수익이 있는데 후원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매칭 보너스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보너스가 많을까요? 그 중에 후원 수당부터 알아볼게요. 자, 나의 1번 가게, 그러니까 가게를 3개로 시작하건 하나로 시작하건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김 씨와 최 씨를 소개해가지고 막 소개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 2번 가게에 쌓이고 또 1번 가게에 쌓여서 나 1번 가게 양쪽에 5,000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사나 작은 쪽에 20%로 캐시백을 해줘요. 작은 쪽이 20%니까 똑같으니까 5,000에 20%면 얼마예요? 자, 5,000 곱하기 0.22는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1,000이죠.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따가 물어볼게요. 38,000 곱하기 236은 네, 1,000달러가 들어와요. 1,000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에 1,150원 환율로 책정을 해요. 그렇게 돼서 115만 원이 주급으로 들어와요. 일주일에 발생된 거예요. 왜냐면 인프라들이 많아지면은 처음에는 저거를 한 달에 한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프라가 또 계속 소개를 하면서 이게 매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460만 원이 후원수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는 뭘까요? 리더십 보너스 먼저 할게요. 리더십 보너스는 5,000 포인트가 4주 연속으로 계속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골드라는 직급을 주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골드가 되면은 후원수당 저거 460 받고 플러스 리더십 보너스를 또 준대요. 그거는 어떻게 주나요? 가게 하나가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8만 원의 리더십 보너스를 줘요. 원쉐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18만 원 곱하니까 얼마예요? 18. 한 주에. 4주면 18 곱하기 4는 수학 선생님? 네, 70. 나와 있구나.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해서 72만 원이 리더십 보너스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2번 가게까지 나머지 한 줄 2번에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한 줄을 또 완성을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개니까 2쉐어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2를 곱해요. 수열로. 그렇게 되면은 18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에 54만 원. 이걸 4주로 받으면 216만 원. 자, 3번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빠르게 하신 분? 18 곱하기 6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니까. 나중에 또 5,000이 되면 새로운 가게를 또 주거든요. 새로운 가게 4번이 또 나와요. 1번 가게가 5,000이 되면 최대 2개씩 계속 무료 가게를 주면서 확장해 나가요. 그렇게 돼서 4번 가게까지 5,000이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0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큰 금액의 보너스로 받게 돼요. 나중에는 후원수당을 따라잡게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산을 하시게 되면 느끼겠지만 골드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막 4번, 5번 나오면서 되게 신나고 여러분들이 골드까지 갈 동안 100이라는 노력을 했잖아요. 나중에 루비, 에메랄드 갈 적에는 70의 노력, 60의 노력, 50의 노력 점점 노력이 쫓겼는데 수당은 더 배가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돼서 수당 자체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전 세계 후원 수당 받는 거에서 3%를 따로 빼놔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쉐어 받는 그 수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주게 되는 금액이 대략 한 18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BC를 완성했을 때 72, 2BC 216, 432, 720. 몇 배가 됐어요? 1BC, 4BC 갈 때 10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몇 배가 될까요? 15배, 21배, 28배. 덧셈이 잘 안 되네. 네,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가 있어요. 자, 5,000이 되면요. 이 5,000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4주마다 자동으로 신청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예를 들어,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어떤 누구 친구가 나 그 헬스팩 하나만 주문해줘 막 이런 매출 말고 그냥 일요일날 자동 결제된 거로만 5,000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00 외에 $250를 보너스로 줘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걸 4주 연속 받으면 얼마예요? 115만 원이라는 돈이 오토십 보너스로 또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칭 보너스예요. 매칭 보너스는 사업을 시작하고 8주 안에 4명 이상 혹은 1600포인트를 달성을 하게 되면 PPPS라는 자격 면허증 같은 걸 줘요. 너는 이제 보너스를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소개한 김미박제도 똑같이 4명을 한 거예요. 8주 안에. 그렇게 돼서 PPPS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급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김미박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원씩을 받았어요. 내가 직접 소개한 김미박제가. 그러면 PPP니까 이분들의 15%씩을 나한테 줘요. 근데 어떤 회사는 저 100만 원에 15만 원을 뺏어가지고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는 그게 아니라 별도로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매칭 보너스만 60이 또 들어오게 돼요. 이거를 다 합쳤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대략 가게 하나를 맥스로 완성했을 때 7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많이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자, 이 다음부터는 되게 속도가 더 배가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골드 1번 가게를 완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쭉 그 라인이 형성이 돼 가지고 쭉 커졌어. 근데 한 명만 완성했을 뿐인데 뭔 일이 벌어지나요? 자, 가게 하나 완성했을 때 460, 460이 쭉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속도적인 면에서 금액적인 면에서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20을 받고 그 다음에 리더십 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2니까 54만 원, 이걸 월로 했을 때 216만 원이 들어가게 되죠. 자, 앞서 설명드린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1BC일 때 아니면 4BC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십 보너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250달러 4주 연속 받으니까 1000달러에서 115만 원씩 해서 두 군데에서 들어오죠. 115, 115에서 230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매칭 보너스 이렇게 들어오고, 매칭 보너스 이제는 기미박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직급이 올라가니까 수당이 올라갔어. 그렇게 돼서 15%로 나도 똑같이 받게 되는데 이제 100이 아니라 200에 30%니까 30만 원씩 해서 저 3명인데 오타 났네요. 90만 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두 가게를 완성했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제한이 없어요. 내가 100명을 직접 소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받는 15%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 5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그러면 750, 굉장히 커져요. 지금 이 설명 들으면서 다들 표정이 점점 남일이다, 막 앞부분까지는 굉장히 100만 원까지 되게 막 표정들이 좋았어. 그랬더니 막 금액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생물 설명할 때는 표정이 비슷해지시네. 남일 같겠죠. 그런데 100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200이 보이고 300이 보여요. 300 받으시잖아요. 500이 보이고 600이 보여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이 설명 드리는 거는 내가 원한다면 무한대로 계속 확장해가지고 이런 큰 금액을 받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너는 무조건 했으니까 저 3개를 다 완성해야 돼. 뭐 이런 조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를 5,500원으로 완성하면 700. 또 이 씨를 소개해서 2번 가게 완성되면 800. 3번 가게 또 박 씨를 소개해서 완성하면 900.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돼요. 다 합쳐지면 얼마인가요? 700, 800, 900. 점점점 확장되죠. 이렇게 해서 2,400. 아, 표정들이 또 비슷하게 되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표정들 더 이상해지실 텐데. 자, 가게가 계속 무한대로 생성돼요. 내가 계속 5,500원 확장하면. 그러면은 점점점 100만 원씩 늘어나게 돼요. 왜 늘어나요? 아까 리더십 보너스 기억하시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막 올라가니까 그걸 종합해서 계산해 봤더니 가게마다 완성할 때 100만 원씩 계속 늘어난 금액이 별도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9개까지 완성하면 점점점 팡팡 막 치고 올라가요. 자, 그러면 15개를 완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한번 계산이나 해볼까 하는 거죠. 저까지 안 가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런 게 아니죠. 이렇게 모든 금액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팀 매출 뭐 400 해야 되고, 너 지금 예를 들어 뭐 에메랄드니까 뭐 몇천 해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이 붙어요. 유산화는 그냥 딱 200포인트로 너희 가족 소비를 하면 이 모든 수당을 다 줄게. 실적도 날아가지 않으니까 사재기 안 해도 되고, 이런 방식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게를 완성하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목표는 딱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명을 소개하든 2명을 소개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저 정도의 금액을 원하죠. 어떤 분들은 요거 와닿지 않아. 아까 그 앞부분이랑 나 좀 와닿지 않아. 지금 와닿는 금액이 딱 이건 것 같아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물론 다른 데 어디 가서 뭐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편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은 매달 내가 잠깐 한 달 동안 놀러 가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아까 100만 원으로 권리소득처럼 따박따박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5억 빌딩. 여러분 5억 빌딩 사놓고 어디 놀러 가시면 돼요. 그럼 1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노동으로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바꾸게 된 게 그거죠. 건강적인 문제도 크지만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건강을 전환하다 보면은 내가 공짜로 먹게 되고, 내가 소개한 사람도 공짜로 먹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 이상이 들어오고, 또 그 밑에 사람 같이 협업하다 보니까 큰 금액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국내 여행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거제, 제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도 가게 돼요. 그다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그 다른 회사들의 프로모션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거제 갑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매출을 하세요. 그러면 1,000만 원 매출을 했잖아요. 그럼 거제를 딱 가고 그다음에 자, 새로 0부터 다시 2,000만 원 하세요. 그럼 뭐 푸켓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제로 베이스야. 근데 유산화는 1,0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하셨다 그러면은 거제를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또 했다 그러면은 추가된 금액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적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여행들이 계속 연달아서 가게 돼요. 정말 막 잘하시는 분은 갑자기 저 3개를 한꺼번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세요? 잘 못 가게 되죠. 저도 여행 거의 유산화 하기 전까지 여행 거의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비행기도 못 탔었어요. 35살에 처음 탔나? 유산화 하고 컨벤션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촌놈이 출세했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막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막 여행도 보내주고 막 그러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행 비행기도 막 처음 타고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막 비행기 팍 뜰 때. 그렇게 돼서 막 저기 두바이도 가고 사막도 가보게 되고 싱가포르도 가고 이제 호주도 가게 됐어요. 저기 이제 참 얼굴이 참 저기 올리고 싶지 않은 사진이었는데 저런 사진을 올리게 됐네. 어쨌든 저는 근데 바이킹을 못 타요. 바이킹 못 타요. 무서워서. 그런데 유산화 하게 되면서 약간 근자감이 생기는 것 같아. 유산화를 하니까 근자감이 빵 생기는 게 아니라 유산화를 통해서 나를 좀 바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유산화를 또 더 잘하려고 나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하나 막 도전하고 싶고 해보고 싶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저희 트리플 A형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우 팔 저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처음에 그 유산화에서 그 1박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열심히 이제 성공하려고 멋지신 성공자분들 얘기하러 들어갔는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팀이 한 20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앞에 나와서 얘기 못하면 정말 억울하다.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저요 딱 했어요. 오, 저한테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미쳤었나 봐요. 유산을 하면 미치게 되나 봐. 그래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팔 저려. 저기요, 저는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막 염소 목소리, 진짜 그 염소가 나는 이렇게 염소 목소리가 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떨렸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저 스카이다이빙보다 더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포감이 있잖아요. 대중공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삶을 바꿔보려고 유산을 도전했고 이렇게 트리플 A로 살다가는 계속 10년 뒤에도 계속 트리플 A일 거고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일단 나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뭔 얘기 했는지 몰라. 그냥 저 나왔고 그냥 막 떠들었어요. 그냥 떠들고 내려오는 게 목표였어. 작은 목표. 그거 하나 딱 달성하고 내려왔더니 너무 막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 잘했어 라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누나 2명이 막 제가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쟤는 왜 나가가지고 창피하게 진짜 지방망신이야 이러면서 우리 두 누님께서 참 동기부여를 많이 주세요. 되게 강한 동기부여를 강하게 키워요. 우리 집은 강하게 키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트리플 A형이. 여러분들도 막 유산화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막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처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막 되게 막 많은 이유들이 생각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저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저걸 하려면 지금 내가 좀 바꿔야 될 게 뭐지? 막 그런 걸 고민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How를 생각할 거야. 저는 How만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하라는 거 하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심한 걸 바꾸려고 계속 막 도전하고 나가고 떠들고 막 창피 당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봐서 어차피 유산화 안에서는요 다 아군이에요. 제가 여기서 막 바보직 무슨 아재 개그를 해도 다 웃어주세요. 우리 팬분들 너무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일 것 같아. 제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돈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긴 하지만은 돈은 어느 정도 딱 여유로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안에 건강하고 가치를 가져가고 나를 건강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할당된 일 해야 되고 빵꾸 나면 사장실 들어가서 쌍욕 듣고 막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나아진다는 걸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하시는 일을 잘 하시고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유산화가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돈, 건강, 자유로움. 저는 부산으로 처음에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유산하다가 저기 동해로 갈까? 아니면 저 제주도로 갈까? 한 달 살이 하려고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제주도는 너무 멀더라고요. 유산화 여기 세미나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딱 바다도 보고 카페 딱 커피 마시면서 바다 쫙 파도도 보고 좋더라고요. 내가 10년 전에 되게 포기하지 않고 되게 끝까지 한 보람이 차다. 이제 뭐만 남았나요? 눈치가 빠르다. 화이팅. 결혼하셨나요? 좋겠다. 이제 계속 유산화 열심히 하면서 유산화를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서 같이 더 해서 돈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잖아요. 돈은 그냥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 돈 거리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건강을 얘기하지만은
돈을 먼저 생각하면 뭐 괜히 내가 마음이 여기 양심이 살짝 저는 한 30%가 살짝 그러더라고요. 아직 계속 초반에 좀 결단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로 내가 이걸 유산을 다른 사람한테 전했을 때 한 티끌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안 입히나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나 그 부분을 내 스스로 양심이 허락할 때까지 그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딱 해결되니까 그냥 얘기하고 너 다단계 아니야? 그럼 다단계. 이렇게 돼요. 왜냐면 다단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그분이 모를 뿐이니까. 생소하고 뉴스에서 들은 게 전부니까. 여러분들도 유산화를 통해서 좀 바꿔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도 있지만은 뭐 엄청 비싼 차는 아니지만 예전에 유산화 처음 시작하면서 스포티지 딱 타면서 이걸로 내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하면서 저걸 사가지고 막 전국을 막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저런 차 타고 뚜껑도 열리는 것도 타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유산하길 잘했다. 뭐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자동차에 좀 굉장히 좋아해요.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초반에 사업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인생에 한번 태어났는데 람보르기니 한번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막 피눈물 흘릴 것 같아요. 관 속에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람보르기니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람보르기니가 하나씩 있을까요? 차가 아닌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는 그거 유산화로 같이 이룰 수 있어요. 유산화가 해주진 않아요.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어요. 야, 너나 먹어야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먹었다 이 자식아. 그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몸이 살짝 두리뭉실해졌어요. 가려야지. 다시 만들 거예요. 연말이나 내년 초 해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왜냐?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식상해요. 이게 되게 엄청 울고 먹어가지고 새롭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의 자신감과 행복을 위해서 바꿔보려고 해요. 유산화는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유산화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잡든 안 잡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꼭 잡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